손흥민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손흥민에게 카드를 꺼내 들었던 심판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선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손흥민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손흥민이 마지막 힘을 짜내 상대 진영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비수 한 명을 따돌렸고 두 번째 수비수까지 압박을 벗겨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강한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의 몸이 크게 흔들렸고 결국 잔디 위로 쓰러졌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탄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심이 카드를 꺼내 들었고 손흥민을 향했습니다. 순간 경기장을 지켜보던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지금 카드를 받은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바로 이 장면에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가지고 있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내내 공격의 중심에 서 있었고 팀의 공격이 막힐 때마다 직접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다시 전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진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였고 실제로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2명, 많게는 3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달라붙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경기 막판 손흥민이 다시 한번 공을 잡고 속도를 올렸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공격을 끊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몸의 방향을 바꾸며 압박을 벗겨냈고 그대로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정상적인 수비로는 따라잡기 어려워진 순간 뒤에서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의 발이 순간적으로 걸렸고 몸이 앞으로 크게 쏠렸습니다. 이런 장면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넘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선수의 발이 잔디에 고정된 상태에서 뒤에서 강한 충격이 들어오면 발목과 무릎에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단순히 파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축구에서 몸싸움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선수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태클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일수록 심판의 판단은 더욱 중요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선수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팀 전체의 경기 결과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논란이 커진 이유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손흥민은 태클을 당한 뒤 자연스럽게 심판을 향해 항의했습니다. 왜 이런 반칙이 그냥 넘어가는가?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심은 손흥민의 항의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팬들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위험한 태클을 한 선수보다 그 반칙에 항의한 선수가 먼저 처벌받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판 입장에서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감정을 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면에서는 무엇이 문제의 시작이었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손흥민이 갑자기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위험한 태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평소 모습을 생각하면 더욱 의아했습니다. 손흥민은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선수로 알려진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억울한 판정이 나와도 대체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손흥민이 직접 심판에게 다가가 항의했다는 장면 자체가 팬들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손흥민의 분노보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있었는지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격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득점과 찬스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은 그 역할만 수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대가 압박하면 몸으로 버티면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동료의 패스가 끊기면 직접 공을 되찾으러 뛰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앞으로 달려갔고 상대가 다시 공격을 시작하면 뒤로 내려가 수비까지 도왔습니다. 한마디로 혼자서 너무 많은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위험한 태클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카드를 받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누구라도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손흥민의 표정은 단순히 화가 난 모습이라기보다 도대체 이런 상황까지 와야 하는가라는 답답함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났다고 해서 논란도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기 종료 후부터 팬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영상을 다시 돌려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문제의 태클 장면과 당시 심판의 판정이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팬들이 주목한 것은 이번 장면이 완전히 아이솔레이티드된 사건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기 중에도 손흥민이 상대의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접촉이 발생했고 공격을 이어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휘슬이 울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판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장면은 실제 파울일 수도 있고 어떤 장면은 어드밴티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문제 삼은 것은 판정 하나하나의 존재보다 일관성이었습니다. 왜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의 거친 수비가 반복되는가? 왜 위험한 장면에서는 선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가? 왜 항의한 선수에게는 빠르게 카드가 나왔는데 위험한 태클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가? 이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해당 장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보지 못했던 각도와 느린 화면을 다시 확인하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만약 영상 판독을 통해 현장 판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해당 선수에 대한 추가 징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태클이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선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로 판단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기 중에는 이미 처벌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지만 사후 검토를 통해 징계가 추가되거나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팬들은 이번 사건이 MLS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징계의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경기 출전 정지가 내려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뒤늦게라도 리그가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느냐입니다. 축구에서 심판도 사람입니다. 모든 장면을 완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경기 속도는 빠르고 선수들의 움직임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따라서 오심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리그의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이 사실이라면 리그가 뒤늦게라도 판정을 재검토하고 선수 보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이 이번 이야기의 가장 강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에게 필요했던 것은 특별한 보호도 스타 선수라는 이유로 더 많은 배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경기장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공정한 판정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경기장에서 거친 반칙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선수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결국 다시 일어나 마지막 순간까지 뛰었습니다. 판정에 흔들리면서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단순한 심판의 오심 논란으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원했던 건 특별한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공정한 판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늦은 사과가 오히려 우리에게 묻게 합니다. 과연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승리도, 스타도, 기록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선수들이 믿고 뛸 수 있는 공정함이 먼저 아닐까요?